안녕하세요.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 오늘도 금리를 가지고 나왔는데 이 금리가 생각보다는 많이 어려워요.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한 7개 문항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금리 관련 지식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체크는 안 해봤는데, 그렇지만 그 내용들 대부분 포유환율연구소가 지금까지 뭐 방송을 한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답변을 틀리게 한 사람이 오히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대부분은 이제 제대로 체크는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실제 시장에 이제 응용하는 거는 또 별개 문제거든요. 이게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앞 시간에서 제가 얘기를 했지만은 2022년 10월만 하더라도 다 미국 금리도 내릴 거라고 봤단 말이죠. 그래서 일부 국내 경제학자 겸 유튜브 공간에서 활동하시는 분은 국채금리 5년물 3%대 초반에서 매수하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8월 말 기준으로 약 한 3.7%, 8% 가까이 올랐으니까 지금은 한 3.9까지 올라왔을 거예요. 투자 손실이 커요, 그렇게 되면. 근데 지금에 와서 이제 국내 경제 전문가들, 채권 시장 참여자도 마찬가지인데, 주로 딜러들이죠. 내년 상반기까지 국채 금리를 비롯해서 시장 금리가 다 추가적으로 상승할 거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해 10월에는 조만간 국채 금리가 내린다고 보고,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금리가 한참 더 올랐는데 지난해 10월보다는 뭐 0.7% 가까이 올랐거든요. 5년물 기준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더 금리가 상승할 것이라고 보니까 이게 이제 시장에 응용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이제 뭐 반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문가들도 잘 안 된다는 거, 응용이. 이 이유는 여러 가지일 거예요. 결국은 이제 그 경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에 실패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죠. 그러니까 응용이 안 되는 거죠, 알아도. 그리고 또 이제 금리 결정 요인들이 경기 침체만 있는 게 또 아니거든요. 또 물가만 또 금리에 영향 주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요인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딜러들도 대부분 실패했을 거예요.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도 결국은 그 국채 시장에 대응 잘못해가지고 파산한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채권 딜러들 지난해 그 10월에 K 교수 등이 지금은 채권에 투자할 때다고 한 이후로 금리가 많이 올랐으니까 채권 가격이 많이 떨어졌지요. 5년물의 경우에는 0.7만 그 금리가 올라도 3.5% 정도 그 손실이 나거든요. 그것도 단기에. 근데 주식도 아니고 채권에서 3.5% 투자 손실 나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 그리고 채권 투자자들이 금액이 좀 큰 사람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관들이 주로 많이 당했다고 보면 되죠. 국채 투자에서. 그만큼 이제 어렵다는 얘기도 되는데, 지금에 와서 이제 추가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국채 금리가 상승할 거로 보고 있거든요. 얼마나 상승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또 말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현재 이제 우리나라 국채 금리가 미국보다 상당히 낮아요. 쉽게 하면 우리나라 국채 거품이 많다는 얘기죠. 상할 능력은 미국보다 오히려 못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채 금리가 또 오히려 낮고, 쉽게 하면 고평가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얼마나 내려갈 거냐. 미국 수준까지 내려가면 지금보다
0.5% 이상 또 그 금리가 오른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크지요. 채권시장 참여자들한테도 크지만은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한테도 크고 주식시장 참여자들한테도 부담이 될 수 있고, 또 일선에서 경영 활동을 하는 기업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얼마나 상승할 것이냐. 최근에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10% 이상 줘야 되거든요. 그 자금 조달하려고 하면. 그런데 건설사가 더 나빠지면 이제 15%도 줘야 될 거고, 다른 그렇게 되면 이제 은행도 돈을 빌려주는데 부실 채권이 생기니까 은행채 금리도 오를 거고, 그렇게 되면 또 은행채 금리도 오르고 회사채 금리도 오른다면 또 국채 금리도 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는 있다. 금리 상승 요인이.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지난 시간에 이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금리 실력이 얼마나 되는지, 금리 상승 요인이 어떤 것이 있나. 지난번에는 OX로 물었다면 이번에는 조금 주관식적인 성격이 있는데 한 7개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대로 금리 상승 요인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 한번 열거해 보면 여러분 실력도 늘고, 또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아니면 가상자산 시장 또는 주식시장의 대응 전략도 여러분들의 안목이 생기겠지요. 그래서 오늘 조금 바꿔가지고 방송 방법을, 결국 방송을 하는 목적이 여러분의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계속 시황이나 얘기하면서 그렇게 접근을 하면 시황 얘기 안 하면 또 몰라요. 여러분들이 우왕좌왕 하겠죠. 실제로 지난해 주식시장에 10월에 전부 망가진다고 보고 우왕좌왕 했죠. 그러니까 경제를 잘 못 보니까, 미국 경제가 망한다고 보니까 그 주가 큰 폭 하락에 배팅 해버린 거죠. 쉽게 하면 금리 하락에 배팅 한 거죠. 국채 가격 상승에. 그래서 대부분 이제 당해버린 거죠. 주식도 하락에 배팅했고. 근데 시장은 정반대로 진행되었고요. 그러다 보면 주식시장에도 실패하고, 채권시장에도 실패하고, 부동산 시장에도 실패했는데, 결국 금리 결정 원인, 그러니까 금리 상승이나 하락 요인은 어떤 것이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환경에서 그 금리가 상승하고 하락하는지 여러분들이 한 7가지 문항을 가지고 답변을 하면 여러분들 실력 향상도 되고 자산시장 응용에도 크게 도움이 되겠죠. 지금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다 하면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나름대로 전략이 생길 거고, 주식도 분야별로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 게 좋은 것인지, 미국 현지에서는 금리가 장기간 고공행진을 한다면 기술주는 조금 위험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분석도 나와요. 물론 기술주도 영업실적이 수반되는 회사와 영업실적이 전혀 수반되지 않는 회사가 있을 테니까 차별되겠죠. 우리나라도 그런 주식이 훨씬 많다고 보는데 미국보다 오히려 많아서만 많았지 작지 않다고 봐요. 왜냐면 우선 채권시장에 거품이 존재하니까 거품이 빠진다고 보면 그 정도는 크겠죠. 그리고 그 주식시장의 어떤 흐름도 바뀌겠죠. 그러니까 한 7가지 정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지난번처럼 그 댓글로 달면 여러분 실력 향상이 우선이니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느냐. 포유환율연구소는 이렇게 하면 구독자 수는 증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방송 목적이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구독자 수 증가에 관심 없어요. 여러분들의 실력이 나아져야 대한민국 경제가 튼튼해요. 그리고 소비 여력이 생기고
주식시장에 실패하지 않고 부동산 시장에 실패하지 않아야 그러면 국민경제 전반이 건강해지겠죠. 포유한율연구소가 뭐 추구하는 뭐 방향이기도 해요. 구독자 늘리면 저 개인한테는 도움이 되겠죠. 흥미롭게 하면. 그렇지만 목적이 여러분의 실력 향상을 통해서 우리나라 국민 경제가 건강하고 또 건전하게 성장 발전하기를 기대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접근 방법을 택하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또 국민 경제를 위한 또 대한민국 대졸생들의 취업을 위한 그리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희망을 안겨준다는 측면에서 다른 데서 하지 않고 있는 교육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많이 참여할수록 틀릴 수 있어요. 이거 틀리지 않는다 하면 대학 교수가 이거 모를 리 없거든요. 채권 딜러들이 실패할 이유가 없어요. 이게 어렵기 때문에 틀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 각오하고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대학 교수가 안 되는 걸 여러분들이 모른다고 왜 부끄러워요? 또 유튜브에서 유명 강사, 자기 나름대로 일타 강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모르는 것을 여러분들이 안다는 것 자체가 또 어불성설이죠. 또 그분들이 모른다고, 즉 일타 강사 내지는 대학 교수가 모른다고 여러분들이 몰라야 된다는 그런 논리도 설득력이 없어요. 원래 대학 교수는 이거 모르게 돼 있어요. 왜? 경작 교과서를 암기를 했으니까요.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대학 교수는 틀릴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시장 참여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대학 교수들보다 실력이 좋아야 되지 않을까, 또 좋을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댓글 기대하면서 오늘 이 방송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